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41%를 기록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0.25%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이 특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지난 2018년 상장 이후로 줄곧 리츠 주가 1위를 기록했던 신한 알파 리츠가 1위 자리를 코랑코 더원 리츠에 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기는 했지만 그간 다른 상장 리츠와 차별화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던 신한 알파 리츠의 최근 부진한 흐름에 눈길이 쏠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신한 리츠 운영이 운영한 또 다른 리츠인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40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지난 2018년 이후 상장된 22개 리츠 중에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보다 더 낮은 주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에 상장한 새로운 리츠 대신 밸류 리츠는 3주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는데요. 특히 오는 이제 29, 30일 이제 연준의 FOMC 연방공제시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또 이 회의를 앞두고 연준 고위 인사들도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침묵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 빅마우스들의 발언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이제 눈길 끄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본부를 방문해서 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는데요. 이제 금리를 인하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파월 해임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물러났지만 또 기준금리 3%포인트 인하 요구를 재차 강조를 했고 일단 이번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이제 방문으로 평가받고 또 다만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압박이 또 시장 전체에 어떤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깜짝 이 발언을 제외하고 조용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거시 경제 이벤트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선 이번 주에는 7월 연준의 FOMC 정례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또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 또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그리고 비농부문의 고용 지표도 연달아 나올 예정이고 아울러 8월 1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5개 리츠가 하락하고 6개 리츠가 상승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가 JR 글로벌 리츠이고 한 주 동안 마이너스 0.37%를 기록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18일에 한해지 정상금 마련을 위해서 회사채 600억 원을 발행한다고 공시한 이후에 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에 대한 유로화 한해지 계약이 이제 만기가 올해 말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회사채 발행해서 한해지 정상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회사채 만기는 2년이고 금리가 6.3% 수준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또 한 주 동안 2.99% 하락하면서 이제 JR 글로벌 리츠 다음으로 크게 내렸는데요. 이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에 신주 상장을 앞두고 ETF들의 권리 공매도가 진행되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신한 서브 T&D 리츠, 미래스 맵스 리츠 등이 2% 이상 하락하면서 낙폭이 컸고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리츠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로 한 주 동안 4.05%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말 이후로 처음으로 1,500원을 넘었고 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1,500원 넘은 반면에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1,500원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난 2018년 이후 상장된 22개 리츠 중에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주가 기준으로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SK리츠도 2.11%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SK리츠 같은 경우 기간이 24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SK리츠 외에도 롯데리츠도 기간이 2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를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난주에는 이제 신한 알파 리츠와 이제 코랑코 더원 리츠가 1, 2위 자리를 잠깐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신한 알파 리츠가 주가 기준으로 이제 1, 2 자리를 내놓은 건 2018년 상장 이후 처음이고요.
네, 최근 신한알파 리츠가 이제 주가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또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신한카드가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억을 신한알파 리츠를 통해 유동할 것이라는 이제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한 리츠 운용은 이제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NH 프라임 리츠와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배당 관련 공시가 있었는데 두 리츠가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데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두 차례 배당을 하고 또 이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126원의 이제 주당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최근 이제 2-3년간 보면 NH 프라임 리츠는 이제 매년 이렇게 자산 매각을 통한 특별 배당을 해왔고요. 이제 작년 말에는 이제 더 에셋 매각하고 주당 518원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삼성 STS 타워를 매각하고 주당 400원의 이제 배당금을 지급을 했고 특별 배당을 지급했고 또 올 하반기에도 강남 N타워 매각에 따른 매각 차익이 특별 배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NH 프라임 리츠 외에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도 배당 관련 공시를 했는데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마찬가지로 NH 프라임 리츠와 마찬가지로 5월 말 11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데 이 5월 말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을 163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IR 당시 밝혔던 배당 가이던스 164원과 이제 유사한 수준이고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의 경우 올해 대규모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 상승에 따른 배당금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앵커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앵커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을 해서 이렇게 리츠 시장 활성화, 리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이제 리츠고요. 이 앵커리츠가 지난 5월달에 이제 250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을 했죠. 그 이유는 기존의 어떤 주택도시금 여유자금 재원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회사채 발행이었고요. 이렇게 발행하고 이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최근 장내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앵커리츠 같은 경우 사실 기존에는 장내 매수를 할 수 있었지만 안 했고요. 주로 이제 프리 IPO나 유전과 같은 이제 발행 시장 위주로 투자를 해왔는데 이 같은 전략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장내 매수를 시작하는데 장내 매수를 하면서 또 앵커리츠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측면에서 종목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리츠 활성화와 리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기관 투자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리츠가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또 한국 리츠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포함시켜달라,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